네, 박효택 국회의원님께서는 김건희 특검 촉구 서명운동 전국 1위, 6.3 대통령 선거 광주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의정활동과 광산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해온 진심 어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박효택 국회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귀에 이걸 꽂고 해보는 게 처음입니다. 아주 어색합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정말 정성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광주와 광산에 귀빈들이 다 모이신 것 같은데 또 공연을 포함해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많은 분이 와주셨지만은 불편을 드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님 그리고 옆에 지역구인 민영배 의원님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과 또 청장님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또 지역의 명사 또 회장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딱 외부에서 한 분 초청한 분이 우리 박지원 원장님하고 또 서승만 또 우리 개그맨이신 서승만 박사님 두 분만 딱 초청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현지를 아마 주말이면 항상 해남, 진도, 완도 세 군데를 다 돌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시는 그런 정성을 보이시는데 오늘 못 오겠다고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다가 제가 좀 안 돼 보였는지 또 직접 또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 덕분에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짧은 시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년간 활동을 했고 정말 험악하고도 이상한 정권 만나서 1년간 고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 또 광산의 시민들, 구민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지만 국회의원은 저도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가장 긴 1년을 작년에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오늘 좋은 또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에 그 의정보고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다가 내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뤘고 그 다음에 3월 말쯤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파면 선고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또 늦춰지다 보니까 이번에 그 대선 승리 보고라는 이름으로 한번 의정보고회를 열고 싶었습니다만은 그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 정권을 만든 그 기념을 하는 자리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를 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었는데 선관위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의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게 됐고 의정보고회로 실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분명히 저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했던 정말 투쟁과 어떤 승리의 기쁨 이것을 나누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어떤 기쁨을 나누는 자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 12월 3일부터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오가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역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도청학 광장에서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짧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저기 국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달려갈 때 장면입니다. 경찰관들하고 싸우면서 진입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저것을 자작극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고 그래도 시민들이 함께 해주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끌려가지 않고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당연히 파면을 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헌재에서 분명히 3명 정도의 재판관이 그 파면에 찬성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이 약 20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저렇게 선고가 지연됐다고, 한 달 가까이 지연됐다고 지금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때 제가 무박 4일 사흘밤을 안 자고 저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 얼굴이 타는 바람에 이렇게 새까매졌습니다. 원래 까맣기도 하지만 햇빛 받으면서 나흘간을 제가 햇빛을 연속 받았고, 또 선거운동 때 좀 더 햇빛을 좀 더 쬐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 모습이 됐는데, 정말 저 때는 나라가 망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드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은 국민과 또 시민들과 함께 했지만은 저 장면은 정말 외롭게 밤새 홀로 싸우고, 또 태극기 부대원들이 지나가면서 시비 걸고 정말 그 고통을 많이 주는 과정인데, 저기 피켓을 들고 싸우고 헌법재판관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직접 차 앞에다 저걸 대면서 저걸 파면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절단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까지 써서 한 명 한 명에게 제출했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헌법재판관에게는 우리 해당 재판관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선고가 안 되고 있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멸망을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음을 바꿔주기 바란다라고 5대 3으로 제가 5장의 호소문, 3장의 호소문을 써서 헌재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제 사흘밤째 되는 날, 그때가 밤 12시가 됐는데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박성준 원내수석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국회 그 대기령을 전 의원들에게 내렸으니까 쾌로 돌아와라. 국회의원회관을 지켜라고 저에게 부근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사실은 포집 대기령은 이미 다 내려져 있었고, 저를 이제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갈 것이 뻔하니까 들어오게 만들려고, 특별히 전화해서 당의 지시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룻밤 내내 더 버티고, 그러고 나서 그 선고일 지정이 4월 1일 날 11시경에 발표되면서 제가 12시 반에 저 자리를 떠나고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저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자고 나니까 한 17시간 정도 깨보니까 지나버렸던데, 아무튼 저때 정말 죽는다는 자세로 했고, 그때 우리 청장님이나 김용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 현장을 와주셨던 분들 계시는데, 어떤 와주신 분들이든 와주시지 않은 분들이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함께 했던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했죠. 광주가 그 득표율이 최고였다고, 또 선거 참여율도 최고였다고, 특히 광산갑이 득표율이 1위였다고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수도권에 있는 어느 의원님들이 그러더군요. 그건 밭이 좋아서 그런 거지 농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권자, 아무런 운동을 안 했어도 유권자의 어떤 선택으로 81점 얼마가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함께 노력했던 당직자들과 또 시구위원님들, 투표 참여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 이런 분들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한 6% 정도가 더 올라갔고, 제가 기여한 것은 0.01%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때 선거운동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 15시간, 16시간을 계속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때 심정은 당연히 이기겠지만 1%만 줘도 이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15시간, 16시간씩 그렇게 투자했던 경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리고 저의 작년 총선 때,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때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길 줄 알면서도 어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그러나 제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86.79%는 득표율이 나왔을 거였기 때문에 그건 제 자랑은 아닌 거고, 제가 임하는 자세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한덕수, 김문수 이 두 사람들 고발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어쨌든 충실한 법률 검토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법률적인 사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한덕수 공격하는 것, 김문수 공격하는 것은 우리 다 박지원 우리 선배님의 지침에 따라서 다 했던 것입니다. 여기 한덕수라는 인물을 김건희 어머니급의 무속을 갖춘 사람인데, 그걸 부정하면서 박지원 선배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저기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던 것이고요. 이 김문수 얘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후보가 선정된 다음에 했던 것인데, 아무튼 나름대로 중앙당에서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그 과거의 자랑은 알겠다 치고,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지하철이 광주에 지하철 2호선이 생길 때 광산구를 지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광주시의 의원님들 또 우리 광주시부 다 협의를 해서 저 공약을 대선 공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약을 국정과제로 승격을 시켜서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지하철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광주역을 이제 기능이 다 했으니까 폐지하고, 그 달빛 고속도로가 임곡이나 정읍이나 장성에서 합류해가지고 홍정리로 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광주시장님 또 우리 북구의 문희청장님처럼 북구에서는 절대 광주역을 폐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차마 광주역 폐지 문제는 그 이후로 말씀을 못 꺼내고 있고, 오히려 달빛철도가 광주역에서 송정역으로 연결될 때 여기를 지하로 연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광산에 어떤 도심을 가로막고 있는 녹슨별 철길, 여기를 지상을 녹지공간 또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정말 생태길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합해지면은 당연히 그 좋은 목표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공공항 이전은 정말 우리 광산의 정치인들이 20년 이상 싸워왔던 주제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주제인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대선 공약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 공적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노력했고, 광산구도 노력했고, 광주의 국회의원 8명도 똘똘 뭉쳐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현안이 얼마큼 우리 광주에서 중요시 여기는 공약인지를 느끼고 있는 이재명 후보께서 광주공항 문제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잘 될 겁니다. 참고로 공공항 이전법 특별법은 제가 작년에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탄핵 시기에 지역 공약을 챙기는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탄핵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 법안을 발의를 했고, 저기에는 국가의 지원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반영을 했고, 우리 혼자 추진하면 쉽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구의 공공항 문제를 안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그분의 서명도 받고, 수원 공항 공공항 문제가 있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서명도 받고, 좀 전국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가면서 추진하려고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미 광산구에서 연구 용역비도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반드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좀 어떤 구도심 중심으로 좀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맨홀 배수로를 지나갈 때라든가 아파트 좀 무슨 하수 처리장 이 보관장 같은 데 보면은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대선 공약에는 반영이 됐고, 다만 광주시에서 협력을 많이 해줘야지 중앙정부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우리 광산에 대한 응원을 좀 부탁하면서 박수를 한번 좀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사육장 폐지는 어떤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저거 하나만은 올바른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쟁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새 정부에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광산구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해도 어떤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값 때문에 어떤 사업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사정들을 많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 공약을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이 부분 밑에는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자연마을들 그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떤 주거지가 너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세배 범위 내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 법안을 제가 최근에 대표 발의를 했고, 그 제안자가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이재철 회장님이신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예, 그건 이재명 정부 안에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비행장이 언제 나가냐고 말씀하셔서 예, 이재명 정부 안에 아무튼 착수가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믿어도 될 겁니다. 저는 안 믿어도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뒤로는 제 자랑이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는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제 자랑도 좀 하라고 넣어줘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흑교세 받았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구청장님, 구청의 공무원분들이 주제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추진을 했던 것이고, 또 광주시에서 저 중에 필요한 것들을 안배를 해서 국회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 저는 또 행안부를 상대로 우리 광산구의 어떤 예산들 좀 많이 반영되게 좀 해달라고 옆에서 부채질을 했던 그런 수준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좀 제 자랑인데 최혜병 사건 이게 문제가 드러나는데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생경제 지금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분기 연속 내수 경기 지표가 계속 마이너스인데 IMF 때도 5분기를 넘긴 적이 없고 국제금융위기 때도 5분기를 넘긴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정권 때 10분기를 넘겨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경제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우리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우리에게 지급을 하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아무튼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이 많은 우리 홍정 지역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들 발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좀 더 많은데 일부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얼굴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시절에 어떤 당 차원의 또는 국회 차원의 비상이 걸리지 않는 한
주말마다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얼굴도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게으름 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라고 홍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감 때 상을 세게 받았다는데 보니까 뭐 남들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한테 맡겨진 일은 어떤 수사기관들, 사정기관들 개혁에 관한 그 국정 그 방향 이걸 수립하는 것이 주 임무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남는 여력은 우리 광주와 광산 호남 발전을 위해서 내세웠던 그 대선 공약들 그게 어떤 국정 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일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문제를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지원 원장님도 아까 영상 축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정일택 사장님이 노조도 공감할 수 있고 중국에 있는 그 대주주 더블스타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설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미진한 것이 있거나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함 없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오늘까지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